네, 내용 선정하기 두 번째 그 마인드 매핑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요리사들이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실제로 이제 맛있는 요리로 완성을 해내는가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건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발상 모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두를 한꺼번에 요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더 좋은 재료들, 가치 있는 어떤 글감들을 이렇게 모으고 선택하는 과정이죠. 5개의 재료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양질의 것들을 우리가 가리고 그리고 그 가려진 일정한 분량의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묶고 그리고 그 묶음들을 어떤 질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는가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서 오늘날 글쓰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오늘 좀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마인드 매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글쓰기에서 즐겨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기 두 번째 과정, 마인드 매핑, 소위 생각지도 그리기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생각지도 그리기의 특징을 이해한다. 그리고 생각지도 그리기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두 가지인데요. 그 발상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된 재료를 체계화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생각지도 그리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지도 그리기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이번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 발상하기, 그리고 생각지도 그리기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고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내 안에서부터 재료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토론하기, 또 자료를 검색하기, 찾기, 관찰하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재료를 생성하기, 실험을 통해서 재료를 생성하기 이런 것들을 다 또 내용을 생성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상 모으기는 개인과 집단이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자유롭게 말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모은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자유롭게 틀에 박히지 않게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발상 모으기를 하는 것이 요령이겠다. 이렇죠. 네. 그래서 이 발상 모으기를 통해서 확보된 재료를 우리는 생각지도 그리기라는 이름으로 소위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펼쳐두고 핵심 주제들, 그룹핑하기 위한 핵심 주제들을 잡아서 그 주제를 이렇게 두고 그 주제를 바구니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바구니를 확보를 하게 해도 되고요. 소위 수영도 모양,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위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그 핵심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4개를 확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간에 뒀다면 거기에 가지를 쳐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 수 있겠고요. 바구니 모양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체계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상 모으기는 발산적인 사고이고 생각지도 그리기는 수렴적인 사고이라는 특징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상 모으기를 할 때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판단은 보류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방식들이었는데요. 생각지도 그리기는 수렴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들 중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평가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 유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려내는 어떤 그런 작업의 과정이 생각지도 그리기의 과정이다. 할 수 있겠고요. 발상 모으기 할 때는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수렴적 사고를 하게 되는 생각지도 그리기에서는 크기 확보된 모든 아이디어를 점검하는 과정이죠. 그 의심하라기보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 거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와 판단을 보류했던 발상모으기 단계에서와는 달리 이것은 일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각지도 그리기에서는 최대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발상모으기에서는 가능한 넓게 이렇게 하는 것들 생각의 과정이었다면 생각지도 그리기에서는 최대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지도 그리기는 수렴적인 사고의 영역이니까 생성된 아이디어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어떤 추론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발상 모으기와 생각지도 그리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생성하기의 어떤 예들, 발상 모으기, 요즘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해서 떠오른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할까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묶음을 해볼 수 있겠다고 했을 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의 생각지도 그리기는 이 4개에 대해서 아까 존재했던 그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바구니 속에 이렇게 담는 형식으로 이렇게 그룹을 짓는 체계화하는 재료를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또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일단 펼쳐 두는 거죠. 아마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발상 모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발상 모으기 결과들을 이렇게 우선 펼쳐두고 핵심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찾을 때 관련 깊은 아이디어들을 여기서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는 방식으로 생각지도를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핵심어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 SNS, 그리고 자기 표현의 어떤 방법, 기회가 된다는 부분에서 볼 때 사생활이 공개되고 미니홈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어떤 있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독 같은 것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 것들이 얘기될 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뉴미디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4개의 어떤 문단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4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각각 분류를 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묶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대로 4개의 가지를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의 수영도라고 하죠. 어떤 나무 모양의 어떤 그림이 되도록 그려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묶음을 만들 때 이렇게 문단의 개수만큼 방사형으로 이렇게 묶음을 만드는 것이 생각지도 그리기의 한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 묶음, 자기 표현과 관련된 묶음, 그리고 쌍방향 소통과 관련된 묶음, 그리고 뉴미디어와 관련된 묶음, 이렇게 그리고 이쪽 중독과 관련된 묶음, 이렇게 4개의 묶음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묶음에서부터 다시 가지치기 과정을 필요한 만큼 계속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가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4개 안에서 다시 더 가지를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겠고 뉴미디어에서 더 뻗어나갈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그룹씩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4개의 어떤 묶음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인드맵
매핑을 하게 된다. 생각 기도를 그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기도 그리기를 한 예다 할 때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체계적으로 도식할 필요가 있다. 네 개로 묶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 뉴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포털 사이트, 구글, 인터넷 방송, 유튜브 같은 것들, 자기 표현과 관련해서는 미니 홈피, 블로그, 이렇게 토론장과 관련해서는 쌍방향 소통, SNS, 중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카톡, PC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체계화하게 되면 생각지도 그리고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개 가지를 이렇게 한 개 그룹으로 묶게 되면 생각지도 그리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미리 바구니를 만들고 뉴미디어, 자기표현, 토론장, 중독 이렇게 미리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 속에 담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뉴미디어, 토론장, 중독, 자기표현 이렇게 네 개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된 것을 수용도 모양의 생각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마인드 매핑, 콘테스트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다 출품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생활과 관련해서 생성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학점 관리, 추억 만들기, 아르바이트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학원 준비, 유학, 축제, 연애, 책기스, 워킹 홀리데이, 운동 장학금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대학 생활이라는 핵심을 중간에 두고 생활관리, 자기관리, 진로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발상목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방식대로 생활관리에는 에티켓, 이성관계, 글로벌 경험, 추억 만들기 진로관리에는 시간과 학술 연구 자기관리에는 건강과 시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시 또 다양한 어떤 영역으로 가지를 쳐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지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들을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분류해 나가는 과정이 생각지도 그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생활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관리 그리고 자기관리, 진로관리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생활관리와 관련해서 추억 만들기 그리고 이성관계와 관련된 것과 함께 글로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 이런 것들이 생활관리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어떤 여러가지 그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자기관리나 진로관리에 비해서 생활관리 부분에서 아주 다양한 이런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네 문단으로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생활관리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진로관리 하나, 자기관리 하나, 생활관리 1, 2라고 하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험과 에티켓을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새로 하고 이성관계와 추억 만들기를 또 묶어서 이렇게 새로운 그룹으로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4개 문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매핑, 발상 모으기의 결과를 토대로 생성된 아이디어들의 결과를 토대로 생각 지도를 그려나가는 어떤 과정을 다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봄과 관련해서 생성된 아이디어죠. 어버이날, 스카탄, 신일 이런 그 기념일에서부터 봄바람, 축제, 운동회, 개나리 벚꽃, 그리고 개학, 춘곤증, 봄놀이, 산책, 봄에 피는 꽃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더
풍부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모아졌네요. 이걸 가지고 봄이라는 것을 핵심어를 가운데 두고 가지를 이렇게 그려 나가게 되면 기념일과 관련된 것,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카탄신일, 그리고 봄바람과 관련된 것, 뭐 나들이, 봄놀이, 축제 이런 것들, 그리고 봄에 피는 꽃과 관련해서 개나리, 벚꽃, 라일락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글을 봄과 관련해서 대학생이 쓴다라고 했을 때 약간은 그 내용이 좀 풍부하지 못한 그런 어떤 느낌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서 보더라도 아이디어가 애초에 생성된 아이디어가 풍부할수록 실제로 완성된 어떤 글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리를 할 때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리 기술이 좀 있다고 해도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상모으기 단계에서 어, 지금까지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정말 어제까지는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발상모으기를 글쓰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글쓰기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끄집어내어 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생성하는 것이 내 거를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걸 또 다른 면에서 또 살펴보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생성해서 하는 이런 발상모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 재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바깥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식을 통해서 재료를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키워드를 균형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재료를 검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너무 한쪽 방향으로 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재료를 찾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소위 다양한 소스들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어,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발상 모으기 결과 여기 지금 봄에 관련돼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면 어, 기념일, 봄바람, 봄에 피는 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이 결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아이디어를 생성한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힘, 사고력, 사고의 어떤 범주 내지 한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 분야, 이 사람의 사고 범위, 경험 영역 이런 것들이 발상 모으기 결과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걸 토대로 해서 글을 쓰게 되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완성된 글을 읽어보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사고력, 경험의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가늠해 볼 때 실제로 이제 요즘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몸속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뭐 의료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힘을 만약에 스캔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MRI 같은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 뭐 현실화되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경험치라든지 생각의 영역, 사고력, 구성력, 체계력, 논리력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뭐 소위 소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쓴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 창의적인 어떤 사고력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조언들과 함께 발상 모으기를 해보자. 뭐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할 수도 있고, 물론 혼자서 해도 됩니다. 대학생의 에티켓,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렇게 20개 이상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연습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겠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생 에티켓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뭐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타기, 뭐 거짓말하지 않기, 뭐 이런 복도를 걸어갈 때 이제 뭐 큰 소리 내지 않기, 그리고 발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지 않고 가기, 도서관에서 떠들지 않기, 뭐 정해진 구역에서만 담배 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생의 에티켓과 관련해서 어떤 발상이 모아지는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어떤 의미들이 모여지는가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경험치나 생각의 영역, 이런 것들을,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겠죠.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생성 결과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게 뭐 고아원, 양로원 이런 류들 두세 가지만 나오고 다른 어떤 경험치가 전혀 없다면 이것을 풍성하게 구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어릴 때부터 아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혹은 뭐 자신이 선택해서 찾아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만약에 있다면 이 친구는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깨달았던 것, 발견했던 것, 뭐 보람되었던 것, 배운 점, 이런 것들을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에 관해서 30초 동안 이야기를 해보세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천자로 혹은 네문단어로 글쓰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글을 통해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았는가, 생활 속에서 봉사가 이렇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발상 모으기를 통해서 발상의 결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경험치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성해 봤을 때 스스로 그것에 관해서 풍성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어렵다면 그것의 원인은 아마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가족, 친구에 대해서 발상 모으기를 해보자. 그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가족관 혹은 가족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발상모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한 결과인데요. 결혼 준비, 신혼여행, 결혼식, 시집살이, 특시도, 하와이, 혼인신고, 임신, 자금, 궁합, 사주, 혹은 가정폭력, 하객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네요. 오늘날 20대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올린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지도를 그려본다면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핵심을 두고 가지를 쳐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룹을 미리 지어서 바구니를 두고 그곳에 담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죠. 핵심을 가운데 쓰고 묶어서 유사한 내용으로 가지를 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학이라는 주제를 발상모으기와 생각지도 그리기를 합니다. 그 발상모으기 한 것을 가지고 생각지도 그리기를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어떤 성의 재교육, 그리고 로망은 축제전의 MT 이런 것들이 있고, 진로 경험 같은 것들이 취업 준비, 학문 연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 다양한 경험, 아르바이트 생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4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됐겠죠. 설계가 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250자 정도를 써보자 이렇게 한다면 전체를 250자 요약을 해도 될 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4문단으로 만약에 설계를 했다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하나에 대해서 250자 정도의 한 문단을 구성해 봐도 괜찮겠죠.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과 로봇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영화를 봐도 되고요.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자료를 찾아봐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20개 이상의 아이디어로 나열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나열한 아이디어 가운데 4개를 선택해서 각각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 기회가 되겠습니다. 생성된 아이디어들 2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이네요. 조별로 이것은 자신의 어떤 신념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어떤 방식을 연습하는 건데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선하다고 본다. 인간의 본성은 나는 악하다고 본다. 라고 한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 선하다면 왜 선한가에 대한 근거를, 그리고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악한가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성품 중에는 착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둘 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선한 면이 더 많다, 더 크다, 더 중요하다. 악한 면이 사실은 더 있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를 이렇게 소위 예를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이렇게 찾는 것, 찾아서 제시하는 것, 그런 방식이 되겠네요. 학습 결과를 점검하는 간단한 퀴즈들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골라보자. 생성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취사 선택하여 정리하는 활동이다. 관련 짓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떠오른 생각들의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취사 선택하고 질서와 체계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지도 그리기가 되겠죠. 네. 실제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지도 그리기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될 텐데요. 그래도 한쪽은 아이디어가 많고 한쪽은 좀 부족하고 한다면 부족한 쪽에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좀 메워서 보완을 하고요. 한쪽의 아이디어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 또 그 부분을 좀 더 간추려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이 생각지도 그리기 과정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가지가 있다면 4개의 가지의 어떤 크기가 일정한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글을 쓸 때 완성된 글 자체가 또 문단 간의 어떤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문단 간의 균형은 결국은 생각지도 그리기 단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그리기 방법으로 맞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성한다. 핵심을 가운데 위치자리에 동그라미 안에 넣는다. 관련이 깊은 아이디어들을 그것에서 이어서 바깥쪽으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계획한 문단의 개수 3개 혹은 4개만큼 가지를 만든다. 또 각 묶음에서 다시 가지를 치는 과정을 필요한 만큼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검토 결과를 어떤 해결책을 정하는 수렴적 사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은 발상모으기 단계에서 하는 거겠죠. 생각지도의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생성한다. 그것은 발상 모으기 단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글쓰기와 관련해서 형성된 아이디어를 그룹으로 묶은 것이다. A에 B에 들어갈 것을 적어보자. 잉크, 원고지, 연필, 논술시험, 한글 뭐 이런 것, 한지, 붓, 과거시험, 그리고 한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글쓰기와 이전의 글쓰기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와 고대, 현재와 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룹의 제목을 짓는 과정이죠. 네. 다음은 글쓰기와 관련해서 생성된 아이디어들이다. 가위, 감상문, 김서울, 문단, 문방구, 음악, 자동차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아래 그룹의 C, 1, 2와 D, 1, 2에 들어갈 아이디어를 찾아서 쓰라. 필기구, 글쓰기와 관련해서 필기구, 그리고 글의 종류, 글의 장르와 관련된 2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요. 연필, 볼펜, 샤프, 이와 관련된 것, 그리고 논술문, 수필, 소설, 이와 관련된 것들을, 상자에서 찾아 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필기구에 해당되는 것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장르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찾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큰 지식을 묻는다기보다 마인드 매핑, 생각 지도를 그려서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 안에 같은 내용, 같은 종류들끼리 이렇게 한 묶음을 만드는 그런 요령들을 연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